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개학 닷새 만에 재학생과 교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이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확진자들이 결혼식장과 볼링장 등을 방문한 사실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완화된 거리두기 조치에 감염이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고3 재학생 확진으로 오는 19일까지 등교 수업이 중단된 제주시 오영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접촉자 162명이 진단검사를 받은 가운데 확진자와 접촉한 고3 학생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확진된 오영고 학생은 4명, 129명은 음성, 나머지 30여 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진된 고3 학생과 함께 양성이 확인된 어머니가 교사로 근무하는 탐라중학교에서는 지금까지 41명이 검사를 받았지만 양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라초등학교에서도 학부모 1명이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채 양성이 확인되면서 개학 일주일도 안 돼 9개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오영고 확진자와 관련된 학교가 5개 학교이며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결과 부모가 확진돼서 확진자들의 다중이용시설 방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역학 조사 결과 주말인 그제 오전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제주시 아라케스 웨딩홀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같은 시간 식장을 방문한 99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예식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같은 시간대 예식장에 있던 방문객에 대한 진단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제주 시내 볼링장 5곳도 확진자 방문 사실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방문자에게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볼링장을 방문한 사람 중에 확진자가 많고 이들과 접촉한 가족, 학교, 지인들에게 지금 전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그제 제주에 여행 온 관광객 1명이 서울 거주지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통보받고 제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 확진되는 등 어제와 오늘 신규 확진자는 5명. 거리두기 완화 조치 이후 산발적인 감염 확산이 이어지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도내 의료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늘부터 한라와 한마음, 한국과 중앙, 연강과 열린병원 등 도내 일반 병원 의료진과 코로나 1차 대응 요원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800회분의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병원과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3곳의 의료진들은 오는 15일에 도착하는 화이자 백신을 맞는데 도내 요양시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2,100여 명은 지금까지 이상 반응이 없었습니다. 최근 LH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수도권 신도시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직전에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의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도 수상하다며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을 제2공항 예정지로 선정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연구 용역을 맡긴 한국항공대 산학협력단.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면 부동산 투기로 땅값이 오를 수 있다며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비밀 유지 각서를 쓴 용역 관계자의 극소수 외에는 아무도 구체적인 입지에 대해서는 최후의 순간까지 알지 못하도록 했고요. 도지사도 최후의 순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됐던 2015년 성산읍의 토지 거래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발견됐습니다. 1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해 성산읍의 토지 거래 필지수는 108%, 거래 면적은 71%나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직전이었던 11월과 10월에 토지 거래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다른 유력한 공항 후보지였던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거래된 필지는 1년 전보다 27%, 면적은 불과 6%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뭔가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산읍 토지를 산 사람의 64%는 다른 지역 거주자였는데 투기가 의심되는 100필지 이상 매수자의
40%는 영남권 거주자, 15%는 수도권 거주자들이었습니다. 발표 직전 3, 4개월 동안 토지거래 건수가 집중적으로 몰렸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런 정보를 좌지우지했던 그런 쪽에서 사전적으로 정보가 유출됐고 공유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민단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 영구 용역진 등을 상대로 제2공항 입지 정보 유출과 부동산 투기가 있었는지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이 올해 영어교육도시 2단계와 제2첨단과기술단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대림 이사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발표한 향후 추진 계획에서 영어교육도시 2단계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신규 국제학교 설립 의향자 2군데와 협의하는 한편 제2첨단과기술단지 조성공사도 12월에 발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헬스케어타운에 오는 10월 의료서비스 센터가 준공되면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제주항 중장기 미래비전과 신교통수단 추진 전략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제주도민을 상대로 외제차 수출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외제차를 구입해 중고차로 둔갑시켜 수출하면 차량 한 대당 2천만 원의 수익을 준다는 말에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가 300명 가까이에 이르고 피해 금액은 600억 원이 넘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외제차 수출 사업에 투자한 이모 씨. 지난달 초 할부로 외제차를 사면 중고차로 동남아나 중동 등지에 수출해 대당 2천만 원의 수익을 준다는 말을 듣고 모 무역회사의 인감증명 등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자신과 부모는 물론 가족까지 대여해준 명의는 5명. 외제차 12대, 12억 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할부금을 모두 대납해주겠다던 해당 무역회사로부터 돈이 입금된 것은 구매 첫 달뿐. 이후 구매 할부금이 입금되기는커녕 외국으로 수출한다던 차량에 대한 국내 교통법규 위반 통지서가 날아오고 해당 무역회사와는 연락마저 끊겼습니다. 새 차라도 한 단계를 거치면 중고차가 되는데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무관세라서 거기서 나오는 차입금으로 해서 2천만 원이라는 수익금을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해 9월부터 이 씨처럼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280여 명. 피해 금액은 600억 원이 넘습니다. 자신을 무역회사 대표라고 속인 김모 씨는 제주 지역 대표와 함께 투자자들로부터 인감증명 등을 받은 뒤 60개월 할부로 1억 원짜리 외제차 수백 대를 구입한 뒤 최근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거 국정원도 하고 부도 하고 경찰도 하고 다 한다고 하면서 100% 확실한 거래 막 하는 거라 해. 저하고 몇 번 통화를 했어요. 저는 걱정되니까. 피해자들은 해당 무역회사 대표와 제주 모집책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모집책들은 본인들도 투자해 사기를 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기도 한번 해먹으려고 내려온 사람한테 그거에 저희가 사기치려고 온 처음부터요. 그거에 저희가 걸렸다고요. 다 같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경찰은 제주에서 모집책 역할을 한 52살 A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 사기당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도 많아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아동학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아동학대 건수는 2018년 335건에서 재작년 647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536건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 50건당 전담 공무원 1명을 배치해야 하는 정부 기준에 따라 14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10명만 배정돼 학대 아동 조사와 보호 업무의 한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한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원화 학대가 이루어져 경찰이 교사 5명을 입건한 가운데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원장 손녀도 피해자라고 하지만 어떻게 손녀가 있는 반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는지 분통이 터진다면서 철저한 수사로 모든 피해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개시 이틀 만에 동의가 2,000건을 넘었고 경찰은 추가 학대 정황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이 출시 3개월을 넘어서면서 이 사용자와 가맹점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초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탐나는 전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오승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제주 시내 한 대형 소매점, 제주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으로 계산하는 시민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물건 값을 10% 싸게 사는 효과 때문입니다.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이제 충전을 하면 7만 원이 또 한 달 더 쓸 수 있으니까 카드는 이제 안 쓰고 이걸로 대체로 쓰고 있어요. 지난 4일 현재 탐나는 전 카드를 쓰는 도민은 3만 3천여 명. 지난해 11월 30일 출시된 이후 월별 판매액은 12월 65억 원에서 지난달엔 140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는 3만 1천여 곳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4만 7천 곳의 66% 수준입니다. 탐나는 전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30%인 소득 공제율을 높이고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춰 사용자와 가맹점주의 혜택을 늘려야 합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수당, 그리고 복지나 교육 관련 바우처 사업의 지원금을 탐나는 전으로 지급하는 등 발행 규모 확대 방안이 필요합니다. 수당이라든가 바우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목적에 맞게 쓸 수 있고요. 그럼 세 번째, 이런 정책 발행으로 인해서 탐나는 전으로 전환했을 때 가맹점의 매출이 오르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또 10% 할인 차액을 노린 불법 환전 차단 대책도 시급합니다. 부정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적으로 이상감지 시스템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이용자와 가맹점주가 그 믿고 찾는.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3분의 1로 줄어든 탐나는 전 발행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경북산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가 해제됩니다. 제주도는 내일 0시부터 경북 지역에서 생산된 달걀과 닭, 오리고기 등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가금산물 반입이 금지된 곳은 경기와 강원, 충북과 경남 4곳입니다. 올해 제주특별축제가 오늘부터 14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모든 공연과 판매 행사를 취소하고 농수산물 판매는 네이버와 11번가 쇼핑을 통해 실시하고 공연 영상은 오는 14일 축제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대 볼거리인 오름블로키는 13일 저녁 7시부터 열리고 사전 예약 차량 400대에 한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제주도 공무원 노동조합 등과 성평등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직장 내 성비위 근절과 성차별 개선 등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제주 여성인권연대 등을 방문해 무인 동작 감지기와 호신벨 설치 등 여성 안심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고 4급 이상 여성 고위직 공무원들과 만나 육아휴직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즐거운 오후 2시 진행자 임서영, 오창훈 씨가 제주 MBC 첫 브론즈 마우스를 수상했습니다. 제주 MBC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17년 동안 즐거운 오후 2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한 임서영 씨와 2006년부터 14년 동안 함께 입을 맞춘 오창훈 씨에게 브론즈 마우스를 시상했습니다. 수상자들은 도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앞으로 더 오랫동안 들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운진항 남쪽 1km 해상에서 낚시 어선이 원인을 알 수 없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당 어선에는 승객과 선원 18명이 타고 있었는데 서귀포 해경은 선원 등 18명을 모두 구조하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 금지 구역을 어긴 혐의로 부산 선적의 135톤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2척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어젯밤 10시쯤 그물을 이용한 조업이 금지된 제주시 우도 북동쪽 5.5km 해상에서 조업하다 적발되자 그물을 자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몸무게가 1.2톤이 넘는 슈퍼 한우가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축협에 따르면 남원읍의 한 농가에서 지난주 도축한 한우의 무게는 1,265kg으로 제주에서 가장 무거웠던 한우보다 31kg 더 나가고 사육기간도 일반 한우보다 8개월 짧은 38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또 이 농가에서 사육 중인 한우의 평균 비육률이 60%로 다른 농가보다 훨씬 높아 사육 방법이나 먹이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